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9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 출고 식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렸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지 20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개발진들이 시제기 출고식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못할 줄 알았는데 결국 해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으며 마하 1.8의 속도로 7.7톤의 무장량을 갖춘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우리의 무기를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달아보고 측정해보고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대세인데 굳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장성이 없다 등등 여러 논란들도 많았지만 KF-21은 그 과정으로 가는 첫 단추이기에 지금은 남은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기술진들에게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KF-21과 관련한 중국 측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댓글들을 다셔서 지금부터는 중국 측의 반응을 전해볼까 합니다. 영상의 앞에서는 중국의 주류 언론 매체와 전문가들의 반응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화닷컴은 한국의 KF-21의 성능은 F-35를 능가할 것이며 이는 중국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는 미국 포브스의 뉴스를 일면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신화닷컴은 한국의 KF-21은 록히드 마틴사의 F-35를 대체하는 저렴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며, 비록 KF-21이 F-35와 같은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선택을 받을 것이라 소개했습니다. 신화닷컴은 한국은 KF-21을 통해 세계에서 8번째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제작하는 나라가 됐고, 설계와 엔진 부분에서 미국의 흔적이 남아있긴 하지만 65%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22년 첫 비행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은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의 위치에 올라 한국이 희망하는 2030년 세계 7대 항공공업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군사분석 전문가인 아브라함 에이트의 말을 빌려 KF-21은 지금 미국과 유럽의 노후화된 전투기를 쓰고 있는 태국, 필리핀, 심지어 이라크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고객들에게는 구형 전투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동남아시아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 녹아든 무기와 장비들을 많이 운영 중이라 한국산 무기에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의 전문가이자 항공 컨설팅 업체인 틸그룹의 리처드 아블라피아 부회장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한국에게 무기 장비의 자주권을 누리게 해줄 것이며 이는 개발 비용이 비싸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사항으로 한국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신화닷컴은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영국, 유럽, 일본의 전투기들은 KF-21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수출 쪽에서도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F-35보다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록 가격은 저렴하지만 엔진 쪽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중국의 젠10C도 KF-21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중국 언론이 자국의 무기를 깎아내리면서까지 타국의 무기를 칭찬하는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참고 소식은 한국의 실력을 무시할 수 없는 4.5세대 전투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영공방어에 부담을 가중시키다고 보도했습니다.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피담 설계를 통해 동종 기종들과 비교해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KF-21은 최대 속도 2200km, 항속거리 2900km에 7.7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2026년까지 공대공 무기를 2028년까지 공대지 무기를 장착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KF-21의 무장 체계는 수출을 염두에 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미국산 무기 외에 유럽제 무장과 더불어 한국산 무기를 탑재할 계획이라며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한 대신 강력한 무장력과 민첩함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9일 시제기를 출시한 한국은 202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시기가 되면 한국의 영공에 100대 이상의 KF-21이 모습을 보일 것이며 이는 중국의 영공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이자 중국 군수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구안빙은 KF-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对韩国人来说呢，这应该是说当前情况下最经济的做法，起码在五代机的研发进度上，它赶在了日本人前面，也超越了印度、印尼这一大堆成天嚷嚷的要搞五代机的这些国家，成为了继美国、俄罗斯和中国之后全球第4个成功制造
5代机技术验证机的国家。在这里面呢，其实我特别想请朋友们来关注的一个问题是什么呢？韩国在持续装备 F-35A 隐身战斗机，并准备采购 F-35B 垂直起降战机的同时，为什么呀还去特别规划 KF-X 这个长达12年的这么一个长期项目？这里面韩国人的远大抱负真的不可以小视。我跟大家简单报告一下一些基本的数据。2002年，韩国的武器出口额只有1.4亿美元，出口对象呢不到10个。到了2010年，它的出口额首次超过了10亿美元的关口，出口对象呢增加到了近80个。到2020年，它的武器出口额就达到了40亿美元，跻身世界10大武器出口国之列，正在我国的身边悄悄崛起。而且更值得重视的是什么呢？就是它的武器出口的重点方向是在东南亚、中东、拉美和非洲，而这些地区呢，也恰恰是我国军贸的一些传统市场。所以，我想我们断是大意不得。 중국의 최대 군사 전문 채널인 시루왕은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KF-21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막을 것이라는 게 뉴스의 기조입니다. 고가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나 정치 외교적 문제로 중국산 무기들을 구매할 수 없는 나라, 돈은 넘쳐나지만 무기 구매 때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저렴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밀리지 않는 전투기가 필요한 유럽의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KF-21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을 한국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들을 구매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KF-21을 선전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잠수함을 구입해 남해 일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중국의 영향력을 한국산 무기로 막고 있는 좋은 예시라고 보도했습니다. 왕이 뉴스는 해남성 항공협회 부회장의 기고문을 빌어 KF-21의 향후 마케팅 측면의 장점을 주로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KF-21이 나오면서 가장 긴장해야 할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프랑스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존의 4.5세대 전투기인 유로파이터나 프랑스가 보유한 라팔과 비교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로파이터는 경쟁력이 상실되었기에 더 이상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프랑스의 라팔과 비교해도 KF-21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당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700억 정도 선으로 예상되는 KF-21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현재 소개된 기본 재원이나 무장도 라팔에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으며, 특히 25톤에 이르는 최대 이륙 중량이나 마하 1.8의 속도, 그리고 비행기의 바디 등 라팔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KF-21에 탑재되는 이미 검증된 유럽제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력과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무기들을 KF-21에 계속 정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미 T-50 골든 이글과 FA-50을 제작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신뢰도를 얻고 있는 상태이며, 2020년 이미 무기 수출국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라벨이 결코 프랑스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KT-1 훈련기와 FA-50을 이미 사용해본 터키, 세네갈, 페루, 필리핀, 태국 등의 나라는 대부분 KF-21을 구입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뉴스는 또한 프랑스의 최대 잡지사인 에어코스모스도 KF-21은 기본 사이즈나 성능 면에서 결코 라팔에 밀리지 않는다며 진정한 라팔의 적수가 등장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며 관련 소식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뉴스를 접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라팔보다는 성능이 좋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스텔스기로 불리던 우리 젠31은 또 시들해지겠군. 만약 한국이 중국의 동맹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봤자 4세대 전투기일 뿐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도료는 한국이 넘지 못할 문제야. 무장이 외부에 있으니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네. 한국의 신형 전투기의 성공은 중국 전투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야. 저놈의 나라는 군수산업도 대단해서 또 중국에 스트레스를 주네. 이런 비행기는 누구나 만들지, 그냥 외형만 5세대 전투기니까. 저 나라는 베이스가 좋아서 뭐만 만들면 다 강하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한국이 기술적 함량이 낮은 나라인가? 성능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F-16, 18에 뒤질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젠20, 한국은 KF-21, 비교가 안 되지. 아직도 젠20의 스텔스 기능을 믿어? 남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자.
국산 전투기는 독자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고 우리가 개발한 무장체계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KF-21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최고의 전투기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뛰지 못할 거면 왜 걷느냐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이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보라매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애쓰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